안녕하세요. 가정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AI 성으로 제작하였어요. 지난 시간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에 이어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재미있게 학습해요. 바른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외관뿐 아니라 내부까지도 한옥을 활용한 한옥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실도 한옥으로 꾸며진다면 교실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럼 교과서 64페이지 학습지 12호를 준비하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인 성취 기준은 첫째, 한옥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를 설명할 수 있고, 둘째, 현대 주거 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한옥의 우수성에 대해 학습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을 한옥이라고 하죠. 지붕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는데 이는 지붕의 재료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한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주거 형태이고 이는 배산임수의 입지 조건을 중요시하였죠. 잠깐. 여기서 배산임수란 풍수지리설에서 집을 중심으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배치로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답니다. 한옥은 각 지역의 기후나 지형 등 자연 조건에 맞게 발달하였고 특히 구조와 소재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크게 방가와 민가로 나눌 수 있어요. 양반이 거주하는 집은 방가, 서민이 거주하는 집을 민가라고 하죠. 한옥의 건축 방법 중 공포라는 게 있는데 공포는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끼워 연결하는 기법이에요. 공포로 집을 지으면 집이 견고해서 재해에 강한 이점이 있어요. 한옥은 처마의 곡선 및 창호 등의 미적 가치를 지니고 온돌 및 마루의 과학적 가치도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한옥 보전 및 현대화 사업, 재건축 등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65페이지 한옥 구조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먼저 한옥의 구조는 단층이에요. 1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북부지방은 겹집으로 지붕이 낮고 미음자 구조예요. 중부지방은 기역자, 남부지방은 흙집으로 일자 구조고 마루가 발달했죠. 이는 학습지의 그림으로 보세요. 북부지방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을 겹겹이 두는 겹집 형태로 지어지고 온돌이 발달하고 남부지방은 더위에 견디기 위해 방을 일자로 배치하는 호집 형태로 마루가 발달한 거예요. 즉, 난방에 온돌, 냉방에 마루가 있는 거죠. 그럼 온돌과 마루, 한옥 구조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봅시다. 먼저, 온돌은 지금도 볼 수 있는 난방 방식인데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공기가 아닌 바닥을 데워 실내 환경이 쾌적하고 조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림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길이 제 아궁이에서 분엄기를 넘어가 온돌 바닥 아래에 있는 구들장을 데워서 바닥이 따뜻해진답니다. 다음, 마루를 볼까요? 마루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면에 습기가 닿지 않고 바람을 통하게 해 쾌적함을 준답니다. 그러니 마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죠. 다음은 한옥 소재의 특징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 곡선과 창호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이라는 말에서도 금세 알 수 있듯이 우리 한옥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지배 방향을 잡아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였어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인 나무, 흙, 돌, 황토, 집, 너와 한지 등과 같은 재료를 활용하여 현대 건축에서 생기는 공해가 거의 없어요. 정말 좋죠? 새집 증후군에 나오는 포르말데이드, 성면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독성도 없어 자연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황토로 만든 토담집은 온도와 습도가 자동 조절되고 자연 환기 효과까지 있어요. 황토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황토를 한옥에서는 벽, 방바닥, 아궁이 등의 건축 재료로 사용했답니다. 또한 초가나 기와로 만든 지붕에서는 아름다운 곡선을 느낄 수 있고 나무로 만든 창호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린 창호의 종류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의 독창성을 알 수 있게 한답니다.
이제부터 교과서 64에서 65페이지에 걸친 그림이 다시8의 내용을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학습지 12호의 빈칸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보세요. 잠깐! 이번 강의에서 한옥의 구조와 소재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림의 멋진 한옥은 양반이 살았던 반가입니다. 먼저 벽체를 봅시다. 벽체는 황토를 사용했네요. 황토는 적외선을 발산해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 공기를 통과시켜 환기에도 도움을 주고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주죠. 다음, 기단은 적절한 높이로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습기를 방지하고 수해를 예방해요. 기둥 등의 내구성도 좋게 하죠. 또한 벌레의 침입도 막아줄 수 있겠죠. 다음은 천장을 살펴봐요. 천장은 세모꼴에 높고 넓은 공간을 이루게 되어 공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이로 인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다음, 문은 창호지를 발라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조명 효과를 내요. 공기도 통과시켜 건강을 돕기도 하죠. 창호지가 소재 자체로 보면 유리에 비해 많이 약하지만 우리나라의 창호지가 우수하다고 하는 점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창살 안으로 발라져 바깥쪽에서 보면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와 머물면서 회전하게 되어 두터운 공기층이 형성되어 찬바람을 막아주게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종이라 공기가 통하게도 되니 정말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창호지를 창살에 바른 우리 조상의 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생겨나네요. 다음, 처마입니다. 처마는 적당한 기울기와 길이로 겨울에는 햇빛이 실내까지 들어오게 되고 여름에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태양의 고도가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기 때문에 겨울에 낮은 태양의 고도로 햇빛이 깊게 실내까지 들어와 따뜻하고 여름에는 높은 태양의 고도로 빛을 실내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게 되는 거랍니다. 정말 과학적이죠. 다음, 지붕은 적당한 곡선으로 자연미를 형성하고 고운 기와를 사용해 내구성이 좋아요. 그림에서 처럼 천장이 한층 올라와 있는 지붕을 합각지붕이라 하고 천장이 올라와 있지 않고 삼각형을 이루는 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해요. 다음은 기둥을 봅시다. 기둥은 건물의 몸통을 이루며 지붕을 떠받치고 상부하중을 지면에 전달하여 건물을 기본적으로 지탱하는 기능을 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 개수를 셀 때 한 칸, 두 칸이라고 하죠. 다음, 마당을 보죠. 마당은 벽토를 깔아 여름에는 대류 현상으로 집안의 외부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겨울에는 빛을 반사하여 실내로 많은 양의 빛이 유입되도록 하였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옥의 구조와 소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별표도 아셨죠? 이처럼 우리 한옥은 여름과 겨울에 대하여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독창적인 주거 형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음을 아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교과서 66에서 67페이지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주생활 문화란 무엇일까요? 주생활 문화란 각 나라의 건축물만이 아니라 주생활 양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후, 토양, 역사, 전통 등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생활 양식에 있어서 서양은 입식, 동양은 좌식 문화가 발달했는데 현대 주거에서는 입식과 좌식이 절충된 형태의 절충식이에요. 입식과 좌식은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의자를 사용하면 입식, 바닥에 그냥 앉아 사용하게 되면 좌식이 되는 거죠. 절충식의 경우 예를 들어 거실에서는 소파를 사용하지만 방에서 침대 없이 요를 깔고 사용하게 되면 절충식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생활 문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에 따른 주거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교과서 67이요. 건조기후는 흙과 모래를 이용해 집을 짓고 벽이 두껍고 흙과 모래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창을 작게 내었어요. 건물 색은 밝게 하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죠. 열대기후는 화렵수와 대나무를 이용해 빛을 차단하고 창문이 크고 많게 하여 바람이 통하게 한답니다. 천장을 높게 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건물 간격을 넓게 하는 특징을 가지죠. 다음 온대기후는 흙, 돌, 목재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사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쉽도록 집을 지으며 특히 단열성을 강조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을 짓습니다. 냉대 및 한대 기호는 열대 기후와 달리 침엽수를 활용하여 햇빛이 차단되지 않고 유입되도록 하고 건물의 표면적을 작게, 창문도 작게, 천장은 낮게 하여 추위에 대비한 주거를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과서 66에서 67에 걸쳐 나와 있는 그림, 이 다시구의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를 보실까요? 먼저 핀란드네요. 냉대 기후라 눈이 많이 오고 산림과 호수가 많아서 나무로 된 집인 통나무집이 대표적 가옥이에요. 다음 스페인은 여름에 덥고 건조해서 햇빛이 강해 흰색이나 밝은 색의 벽에 건물이 많아요. 이슬람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결합해 독특한 양식인 공동정원이 발달된 게 특징이랍니다. 다음은 터키 카파도키아 지하도시입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지형으로 돌과 흙이 많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화산 지형과 종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도시 문화가 발달했는데 특히 카파도키아 지하도시가 유명하답니다. 다음은 베트남으로 가볼까요? 베트남은 열대 기후로 수상가옥과 고산가옥이 발달되어 있어요. 다음은 우리와 가까운 중국을 봅시다.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를 가진 중국은 지역과 민족에 따른 주거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유교적, 풍수적, 도교적 관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전통 주거로 중정을 지닌 토르와 사하번이 있지요. 다음 몽골입니다. 몽골은 대륙성 건조 기후로 겨울에는 매우 춥고 초원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 유목생활에 이동이 편리해야 했어요. 그래서 게르라는 천막 형태의 이동식 주거가 발달했답니다. 다음 알래스카는